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두 분이 나오시는 내부자 둘 코너. 자, 안민석 의원님이 일단 지난주에 홈런을 하나 치셔가지고 대단한 홈런. 대단한 홈런이었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정말 안민석의 의원의 입에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냥 재판부의 담당 판사가 박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의 담당 부장판사가 재배당이 됐습니다. 제 의원회관 625가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방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받아야 됐던 우주의 길을 제가 다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 되면은 눈 뜨면서 네, 또 생각이 나고 연결이 탁탁탁 되고 그런데 진짜요?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 주심 부장판사를 교체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냥 이러이러한 관계라서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교체하라는 재배당하라는 얘기죠. 저는 결코 그렇게 한 이야기. 좀 재배당된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왜 재배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네. 재배당을 했는데 스스로 물러갔다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네. 해방 이후에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재배당된 게 해방 헌정사상 최초. 아니 당군 이래 처음이라 당군 이래 처음이라고. 저 말은 이제 자아자찬인데.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데 한마디가 이게 큰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파장을 일으키고. 이 주심 판사의 방망이에 따라서 이재용이가 무죄가 되느냐 무기징역이 되느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도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러한 주심 판사가 어떻게 최순실 쪽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배정이 됐는지. 우연이라면 엄청난 우연이긴 제가 하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닐지 대해서 우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네. 각 언론사에서 몇몇 정의로운 기자들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데스크에서 취재해서 뭔가 나온 게 있답니까? 그것을 저하고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데스크에서 좀 세게 이걸 막는 것 같아요. 그 왜 막는지는 아마 각 언론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이 광고를 많이 받는 모양이죠. 아니,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되면은 네. 국회에 출입하는 많은 제가 좀 친분 있는 기자들 중에는 안민석 의원이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낸대요. 이렇게 묻는 기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결같은 문제는 안민석 의원은 이 방송에서 항상 의혹과 문제 제기만 툭 던져놓으면은 바로 근데 그동안은 제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폭주가 하나 축 쏘면은 네. 정의로운 기자들이 디테일하게 쫙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유독 이건 후속 취재가 없다. 이번만큼은 후속 취재는 있었던 것 같은데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다. 아까 제가 여러 좀 정의로운 기자들한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최순실 퍼즐을 맞춰온 몇몇 기자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왜 이영훈 부장판사로 배정이 됐는지 네. 처음에 이제 조희연 부장판사 했다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재배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영장.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영훈 부장판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 한 달 전에 수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영훈 판사가 발령이 나거든요. 네, 한 달 전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된다.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15년 2월에 이영훈 부장판사가 전산관리국장이 돼요. 이게 일반 판사에서 고등판사로 가는 아주 길목에 있는 아주 노른자의 보직이에요. 15년 2월이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거든요. 이게 무슨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추적해야 된다. 세 번째까지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항상 이제는 너무 많이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묘하게도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돼라는 게 나중에
다 사실로 맞더라고요. 그렇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니, 김어준 우리 당대의 이 정치평론가인 김어준 총수도 11월 달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이야기를 했을 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얼마나 이 핀잔을 줬어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저는 네. 대포폰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예. 이 판사 관련된 것들이 이후에 또 다시 배정이 다른 판사 됐지만은 그분도 주진우 기자 이야기로는 뭐 일배라고 그러던데 일배 판사라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안민석 근데 또 의원께서 일각에서는 뭐 지난번 너무 많이 판결에 나간 많이 나가지 마시고 주진우 기자 이야기가 그렇다고 그리고 하니까는요. 안민석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제 이야기의 그건 본질은 아닐 텐데요. 이후에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좀 많은 제보도 받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 취재가 뒤따르게 돼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을 폭넓은 언론층에게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저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 그 일배 판사들한테 제가 일부. 직접 제가 당했어요. 2008년도에 그 쇠고기 강호병 뭐 수입 반대 그 촛불 그런 그 기간이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5명 경찰들한테 집회 현장에서 몰매를 당했어요. 무슨 몰매를요? 아니 집회 현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 엉켜가지고 국민보호단장이었거든요. 몰매를 맞았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억울한 제가 피해자였는데 경찰이 자기들이 역으로 자기들이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아니 그래서 재판을 판사들을 했는데 못 살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고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대법까지 갔어요. 그냥 벌금을 300만 원 받았어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 억하심정이 있어요. 억하심정이. 그렇다고 이런 장소에서.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 그 똑똑한 판사들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바꿀까?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 정도가 이런데 우리나라 힘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억울한 판사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억울한 걸 잘. 아니 물론 대부분은 잘 하시지만은 일부 썩은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발언이 또.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게 우연일치인지 아닌지 사법부가 이거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연은 대단한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이긴 합니다. 자, 우연이라고 칩시다. 예. 우연이라고 칩시다. 대단한 우연도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났는데 하여튼 대단한 우연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제 찜찜하면. 왜 재배정을 하냐 말입니다. 왜 아니, 이런 논란이 되니까 재배당한 건 맞죠, 의원님. 재배당 하지 마요. 논란 할 때마다 재배당 합니까? 그 의원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자신들이. 저는 재배당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한 재판에 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나쁜 사람으로 집어가는 안민석 의원을 이렇게 재판부가 키워줍니까? 이게 무슨 의원님 오늘 포커스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진행하세요. 안민석 의원에게 왜 방송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다 듣고 났더니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은. 살짝으로 빠졌는데요. 이제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용석은 그건 뭡니까? 최태민의 조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89년에 박근혜 신당동 집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박근혜.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전 대한 대통령과 하여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 집에 살았을 정도니까. 네, 최태민 씨 아들이고. 네. 네. 이분이 연락이 한 10일 전부터 끊겼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요? 네. 네. 전화 이분과 누가 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최용석과는 네. 사촌이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 가깝게 지냈어요. 10일 전까지. 최재석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을 최순실 씨 일가가 가져가고 살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신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의 사촌에 해당되는 사촌들끼리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10일 전부터 연락이 좀 두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재석 씨가 얘기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최재석 씨는 저자들이 자기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500만 국민이 듣고 있는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최용석 씨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용석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네네.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그분이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는 경찰이 실종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당동 자택에 살았던 아주 가까운 최재석 씨의 사촌 동생이자 최태민 씨의 아들 이분이 열흘 전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이러네요. 그리고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용래 씨 조순재의 아들 임선희의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최태민 씨의 부인의 임선희의 아들이 조순재의 아들. 그러니까 복잡해요. 전 남편의 그러니까 이게 아들. 가게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목에 쪽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지 않습니까? 목에 쪽에 왼손자. 조용래 씨, 그다음에 최재석 씨, 또 뭐 고영태, 노승일 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 내부자들이 내부 고발자들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안민석 의원 자신도 포함되고 저도 있다고. 느끼죠. 상당한 밤길 혼자 다니면은 신변의 별 생각이 다 위협을 들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뭔가 실제로 신변을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이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일 내로 모여서 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최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노승일도 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승일 씨도 여러 저도 이상한 일을 최근에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좀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결론이 가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공동 대처는 또 다른 또 이 정보나 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왜냐하면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변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김총수도 4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다녔던 거 아니에요? 100일 동안. 외국에 나와도 지금 호텔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지금 러비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본인이 불안해하죠. 그건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저도 초대살인 사건 할 때 두바이에 가서 하여튼 안 가까운 분들은 모르는데 무서워요 실제.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망한 분들을 눈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확인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용석 씨를 이 뉴스공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안민석 의원이 또 아주 기획적으로 공안정국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지금은 공안은 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안정국이 없어. 무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재명 부장판사에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거기까지고죠. 그죠? 당연하죠. 거기까지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다루긴 할 텐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실 내용 없어요?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구 우리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이 도와서 이 바람, 파도, 물살 이 세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한 지금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지선에 옮겨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목포 신항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세월호가 이렇게 운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트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73일의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이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또 한 점 오후 없이 세월호 수습에 관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될 그런 문제죠. 이 시기가 탄핵 인용 직후에 이 인양 계획대로 발표되고 진행되는 게 좀 의심스럽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네. 그동안 일부러 안 한 거 지금 아닌가요? 사상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네. 세계 1위입니다. 기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업체를 국제 입찰로 통해 가지고 중국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에 관한 어떤 국민적 또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요즘 중국하고 이 사드 보복 문제로 상당히 어려진 그런 중국 관계를 볼 때 우리 조선업 기술은 충분하게 이 세월호를 인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조선업하고 이제 뭐 인양 기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점이 너무 우리 이상하지 세월호에 않나요? 이제 인양이 왜 중국 업체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지고. 네.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이었으면 발표됐을까요? 다시 뭐 그게 이런 뭐 인양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인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또 그런 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돈을 준, 뇌물을 준 이재용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풀려났다?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설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정치적 전망은 거의 왜냐하면은 틀리시니까. 안민석 의원님. 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압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요. 대통령까지 파면시키는 역대 위대한 국민인데.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다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시고 난 이유를 가지고 역대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범죄의 급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 같이.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니까요.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중요한 범죄였죠. 그럼 그러니까 김총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되고 청구되고 발부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이 될 중요한 거라고 것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그래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너무 어느새 안일해지셨네. 그러면 일단 긴장이 오늘 확 풀리셨네. 김총수가. 우리 안민석 의원은 자기 마음에 들지 하면은 방송 진행자도 바로 뒤집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관련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을 푸는 데는 대단한 역할을. 1등이죠, 1등. 공신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 전망은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정치적 전망이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보세요. 이게 위장이혼 한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 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그 얘기는 해볼 서로 만한. 다시 합치자고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지금 얘기는 밀당을 해볼 하고 만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위장이혼의 아무런 대상자 관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경남지사를 하면서 늘 친박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정치인이라고 늘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무슨 그 사람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위장이혼을 자, 합니까? 그러면은 그건 맞지 않아요. 500만 국민이 듣는 이 교통방송에서 우리 김성대 사무총장님께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바른정당은 결코 never ever 순실이당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저 또 말씀 돌리는 거 보세요. 분노의 그런 뭐
말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늘 나오면서 이야기하게 된 집사람이 최순실 김성태 의원님께 갑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오늘 제가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질문을 피해 가시잖아요. 아니, 저 봐요. 순실이당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밀당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김 의원님 갑질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상당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과 아직 15분도 안 됐는데 말 싹.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혼날 망정. 뭘 매일 저 혼나지 대답은 뭐. 들어야 되겠어요. 에브리데이 혼나죠. 순실이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할게요. 네, 해보세요. 예.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금 지사와는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 대선판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순실당하고 밀당한다 이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금 1등 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안민석 의원 손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어지고 또 설계돼서 또 제작 또 이렇게 완결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진영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상납하는 일은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순실이당에서 친박 핵심들 한 10명 정도 빼놓고서 나머지하고 바른정당하고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 우리가 보세요. 남이가. 본인은 이제 발언을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주로. 좀 상대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단일화를 합니까?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네. 비단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여러 행태로 정치 지행이 이제 바꿔지고 지금 어떤 행태로든지 작년 4.13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지행과 국가 권력은 연정시대로 가고 있어요. 연정시대로 가는데 당연히 대선 더군다나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후보자 단일화 문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이제 의논이 될 텐데 제 말은 한국당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과 후보와 바른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위인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또 3월 28일 바른정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난 이후에 후보 자신도 상당한 부분 결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지만은 바른정당의 대체적으로 원들은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조기 대선 정부에서 후보들을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또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런 가시를 문재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따먹는 그런 행상은 국민들에게 이 검증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 국가 권력 구조를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 지금 개헌을 대선 이후로 넘겼어요. 저 더듬거리면서 하시는 저 말씀 속에 오늘 마수가 드러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아니, 꼼수는 전쟁은 총칼로 하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순실이당하고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렇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재앙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이 국가 권력을 재앙적으로 유지하는 걸 이게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대선 전에 이 조기 대선 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에서 거의 8보 능선을 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굳이 대선 전에 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아무튼. 판단하자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도 유일하게 패권 정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패권 정치는 이제 거의 멸망 단계예요. 남은 패권 정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패권 정치를 걱정하는데 이걸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려되죠. 그리고 이 방송 마치기 전에요. 제가 일베 판사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좀 가했던 표현입니다. 예, 그건 뭐 농담처럼 오해하지 와왔던 마시고요. 얘기를 가지고 예, 진짜 예. 참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아무튼 제 오해도 방점은 받고, 예. 공정한 재판. 예, 새로운 판사께서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 참 공정하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웬일로 또 생각할 사과를 수 다 하시고 있도록 생방송도 사과는 아니고요. 아무튼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것을 안민석 정말 의원은 늘 간절히 상태-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이게 네. 범죄의 급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 같이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니까요.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중요한 범죄였죠. 그럼 그러니까 김총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구속영장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되고 청구되고 발부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이 될 중요한 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런 그래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아, 너무 어느새 안일해지셨네. 그러면 일단 긴장이 오늘 확 풀리셨네. 김총수가. 우리 안민석 의원은 자기 마음에 들지 하면은 네. 방송 진행자도 바로 뒤집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관련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을 푸는 데는 대단한 역할을. 1등이죠, 1등. 공신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 전망은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정치적 전망이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보세요. 이게 위장이혼 한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그 얘기는 해볼 서로 만한. 다시 합시자고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볼 밀당을 만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위장이혼의 아무런 대상자 관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경남지사를 하면서 늘 친박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정치인이라고 늘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무슨 그 사람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위장이혼을 자, 합니까? 그러면은 그건 맞지 바른정당의- 않아요. 500만 국민이 듣는 이 교통방송에서 우리 김성대 사무총장님께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바른정당은 결코 never ever 순실이당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저 또 말씀 돌리는 거 보세요. 분노의 그런 말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늘 나오면서 이야기하게 된 집사람이 최순실 김성태 의원님께 갑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오늘 제가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질문을 피해 가시잖아요. 아니요, 저 봐요. 순실이당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밀당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김 의원님 갑질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상당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과 아직 15분도 안 됐는데 말 싹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혼날 망정. 뭘 매일 저 혼나지 대답은 뭐. 들어야 되겠어요. 에브리데이 혼나죠. 순실이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할게요. 네, 해보세요. 예.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금 지사와는 만나고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 대선판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순실당하고 밀당한다 이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금 1등 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안민석 의원 손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어지고 또 설계돼서 또 제작 또 이렇게 완결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진영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상납하는 일은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될 얘기 많이 거예요. 했으니까. 순실이당에서 친박 핵심들 한 10명 정도 빼놓고서 나머지하고 바른정당하고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 우리가 보세요. 남이가. 본인은 이제 발언을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주로 좀 네, 상대 알겠습니다. 이야기도 들을 줄 자중하겠습니다. 알아야 단일화를 단일화를 합니까? 단일화?
후보 단일을 위한 노력은 네. 비단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여러 행태로 정치 지행이 이제 바꿔지고 지금 어떤 행태로든지 작년 4.13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두 분이 나오시는 내부자 둘 코너. 자, 안민석 의원님이 일단 지난주에 홈런을 하나 치셔가지고 대단한 홈런. 대단한 홈런이었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정말 안민석의 의원의 입에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냥 재판부에 담당 판사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의 담당 부장판사가 재배당이 됐습니다. 제 의원회관 625가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방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받아야 됐던 우주의 길을 제가 다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 되면은 눈 뜨면서 네, 기가 또 생각이 나고 연결이 탁탁탁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 주심 부장판사를 교체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냥 이러이러한 관계라서 공정한 재판에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면 교체하라는 재배당하라는 얘기죠. 저는 결코 그렇게 한 이야기는 좀 재배당된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왜 재배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네. 재배당을 했는데 스스로 물러갔다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네. 해방 이후에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재배당된 게 해방 헌정사상 최초 아니 당군 이래 처음이라 당군 이래 처음이라고. 저 말은 이제 자아자찬인데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데 한마디가 이게 큰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이 주심 판사의 방망이에 따라서 이재용이가 무죄가 되느냐 무기징역이 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도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러한 주심 판사가 어떻게 최순실 쪽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배정이 됐는지 우연이라면 엄청난 우연이긴 제가 하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닐지 대해서 우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네. 각 언론사에서 몇몇 정의로운 기자들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데스크에서 취재해서 뭔가 나온 게 있답니까? 그것을 저하고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데스크에서 좀 세게 이걸 막는 것 같아요. 그 왜 막는지는 아마 각 언론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이 광고를 많이 받는 모양이죠. 아니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되면은 네. 국회에 출입하는 많은 제가 좀 친분 있는 기자들 중에는 안민석 의원이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낸대요. 이렇게 묻는 기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결같은 문제는 안민석 의원은 이 방송에서 항상 의혹과 문제 제기만 툭 던져놓으면은 바로 근데 그동안은 제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폭주가 하나 축 쏘면은 네. 정의로운 기자들이 디테일하게 쫙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유독 이건 후속 취재가 없다. 이번만큼은 후속 취재는 있었던 것 같은데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좀 정의로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최순실 퍼즐을 맞춰온 몇몇 기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왜 이용훈 부장판사로 배정이 됐는지 처음에 이제 조희연 부장판사 했다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는 뭐 당연한 재배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영장.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용훈 부장판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 한 달 전에 수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용훈 판사가 발령이 나거든요. 네, 한 달 전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된다. 거죠, 그다음 세 번째 15년 2월에 이용훈 부장판사가 전산관리국장이 돼요. 공안은 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황정국이 없어요.
무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공안 정국을 조성하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재용 부장판사에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고죠. 그죠? 당연하죠. 예, 거기까지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다루긴 할 텐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실 내용 없어요?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구 우리 박순자 영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예.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이 도와서 이 바람, 파도, 물살 이 세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한 지금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지선에 옮겨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목포 신항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세월호가 이렇게 운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트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73일의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이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또 한 점 오후 없이 세월호 수습에 관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될 그런 문제죠. 이 시기가 탄핵 인용 직후에 이 인양 계획대로 훅 발표되고 진행되는 게 좀 의심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네. 그동안 일부러 안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사상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기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 업체를 국제 입찰로 통해 가지고 중국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에 관한 어떤 국민적 또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요즘 중국하고 이 사드 보복 문제로 상당히 어려진 그런 중국 관계를 볼 때 우리 조선업 기술은 충분하게 이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조선업하고 이제 뭐 인양 기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뭐 그렇지만은.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점이 너무 우리 이상하지 세월호의 이제 인양이 왜 중국 업체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지고. 네.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이었으면 발표됐을까요? 다시 뭐 그게 이런 뭐 인양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인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또 그런 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준 이재용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풀려났다?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설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정치적 전망은 거의 틀리시니까. 안민석 의원님. 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압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요. 대통령까지 파면시키는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다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시고 난 이유를 가지고 역대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일반 판사에서 고등 판사로 가는 아주 길목에 있는 아주 노른자의 보직이에요. 15년 2월이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거든요. 이게 무슨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추적해야 된다. 세 번째까지는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항상 이제는 너무 많이 가시면 저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묘하게도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돼라는 게 나중에 다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니 김어준 우리 당대의
이 정치평론가 인 김어준 총수도 11월 달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이야기를 했을 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얼마나 이 핀잔을 줬어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저는 네. 대포폰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아무튼 네. 이 판사 관련된 것들이 이후에 또 다시 배정이 다른 판사 됐지만은 그분도 주진우 기자 이야기로는 뭐 일베라고 그러던데 일베 판사라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저 우리 그렇죠. 안민석 근데 또 의원께서 일각에서는 뭐 지난번 너무 많이 나간 많이 나가지 아니, 마시고 주진우 기자 이야기가 그렇다고 그리고 하니까는 안민석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제 이야기의 그건 본질은 아닐 텐데요. 이후에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좀 많은 제보도 받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 취재가 뒤따르게 돼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을 폭넓은 언론청에게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저는 우리나라 이 어쨌든 사법부 그 일베 판사들한테 작업이 이루어지는 딱 그 판사들한테 있어요, 제가 일부. 직접 제가 당했어요. 2008년도에 그 쇠고기 강호병 뭐 수입 반대 그 촛불 그런 그 기간이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5명 경찰들한테 집회 현장에서 몰매를 당했어요. 무슨 몰매를요? 아니 집회 현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 엉켜가지고 국민보호단장이었거든요. 몰매를 맞았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억울한 제가 피해자였는데 경찰이 자기들이 역으로 자기들이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아니 그래서 재판을 판사들을 했는데 모조리 못 살게 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고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대법까지 갔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벌금을 300만 원 받았어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 억하심정이 있어요. 억하심정이. 그렇다고 이런 장소에서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 그 똑똑한 판사들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바꿀까? 제가 체험을 그 했어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 정도가 이런데 우리나라 힘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억울한 판사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억울한 걸 잘 아니 물론 대부분은 잘 하시지만은 일부 썩은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발언이 또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게 우연일치인지 아닌지 사법부가 이거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연은 대단한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이긴 합니다. 자, 우연이라고 칩시다. 예. 우연이라고 칩시다. 대단한 우연도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났는데 하여튼 대단한 우연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제 찜찜하면. 근데 왜 재배정을 하냐 말입니다. 왜 아니, 이런 논란이 되니까 재배당한 건 맞죠, 의원님. 재배당 하지 마요. 논란 할 때마다 재배당합니까? 아니, 그 의원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자신들이 저는 재배당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한 재판에 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나쁜 사람으로 집어가는 안민석 의원을 이렇게 재판부가 키워줍니까? 아유, 또 이게 무슨 의원님 오늘 포커스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진행하세요. 저 안민석 의원에게 왜 방송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다 듣고 났더니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은. 삼적으로 빠졌는데요. 이제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용석은 그건 뭡니까? 최태민의 조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89년에 박근혜 신당동 집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박근혜.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전 대통령과 하여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 집에 살았을 정도니까. 네, 최태민 씨 아들이고. 네. 네. 이분이 연락이 한 10일 전부터 끊겼어요, 지금. 연락 끊겼다고요? 네. 네. 전화 이분과 누가 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최영석과는 네. 사촌이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 가깝게 지냈어요. 10일 전까지. 최재석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을 최순실 씨 일가가 가져가고 살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신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의 사촌에 해당되는 사촌들끼리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10일 전부터 연락이 좀 두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재석 씨가 얘기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최재석 씨는 저자들이 자기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라고.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500만 국민이 듣고 있는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최용석 씨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용석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네네.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그분이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는 경찰이 실종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당동 자택에 살았던 아주 가까운 최재덕 씨의 사촌 동생이자 최태민 씨 아들 이분이 열흘 전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이거네요. 그리고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용래 씨 조순재의 아들 임선희의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최태민 씨의 부인의 임선희의 아들이 조순재의 아들. 그러니까 복잡해요. 전 남편의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죠. 가게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목에 쪽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지 않습니까? 목에 쪽에 왼손자. 조용래 씨, 그다음에 최재석 씨, 또 뭐 고영태, 노승일 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 내부자들이 내부 고발자들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안민석 의원 자신도 포함되고 저도 있다고 느끼죠. 지금 상당한 밤길 혼자 다니면은 신변의 별 생각이 다 위협을 들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뭔가 실제로 신변을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이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일 내로 모여서 서로가 지금 뭐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최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노승일도 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승일 씨도 여러 저도 이상한 일을 최근에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좀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공동 대처는 또 다른 또 이 정보나 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왜냐하면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변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김총수도 4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다녔던 거 아니에요? 100일 동안. 외국에 나와도 지금 호텔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지금 러비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본인이 불안해하죠. 그건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저도 오촌 살인 사건 할 때 두바이 가서 하여튼 안 가까운 분들은 모르는데 무서워요 실제.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망한 분들을 눈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확인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용석 씨를 이 뉴스공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안민석 의원이 또 아주 기획적으로 공안정국을 이렇게 공안정국은 형성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지금은 공안정국